자, 우리 427번부터 봐요. 지금 알파, 베타가 이제 허수죠. 허수로 이제 저렇게 두 개가 주어져 있는데, 구해야 되는 것은 2알파의 제곱 플러스 3, 2베타의 제곱 플러스 3인데, 저기다 직접 집어넣으면 너무 좀 식이 귀찮아져요. 그래서 보통 분모에 이렇게 허수 단위가 있는 경우에는 분모를 실수로 만드는 게 좋은데, 이건 이제 분모의 실수화라고 이제 부르거든. 그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꾸는 분모의 유리화 말고 지금 이제 허수에서는 분모의 실수화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지금 알파는 2i분의 1 플러스 i인데, 자, 분모 분자에다가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이 i를 곱해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i를 분모 분자에다 이제 똑같이 곱해주면, 자, 분모는 2의 i의 제곱이 되는 거고, 분자는 뭐 위에 걸 그냥 그대로 쓴 거야. 근데 저번에 이제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i가 되고, 여기도 i 제곱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좀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면 이렇게 돼요. 이게 지금 이제 알파랑 같아지는 거야. 근데 베타도 비슷하게 할 건데, 자, 베타는 2i분의 1 마이너스 i인데 똑같이 분모 분자에 i를 곱해 볼 거예요. 그럼 2i 제곱에다가 i 마이너스 i 제곱이 되죠. 자, 그럼 2i 제곱은 아까랑 똑같이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자, i 제곱이 이번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i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i 플러스 1이 나오죠. 근데 이제 분모를 보통 마이너스를 안 두니까 이렇게 이제 된다고 볼 수 있겠지? 알파, 베타.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요거는, 자, 그렇다고 얘를 바로 제곱해서 집어넣지 말고, 저걸 전개부터 먼저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4의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그 다음에 6 알파 제곱, 이렇게 곱하면 또 6 베타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죠. 조금 더 변형을 하면 얘는 알파, 베타를 곱한 다음에 이제 제곱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6에, 아이고, 이게 아니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조금 더 변형을 해볼게. 되게 좀 웃긴 게, 최대한 계산을 좀 피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최대한 계산을 피해 가려고 하는데, 요거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쓰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이거를 빼면 되죠. 이렇게. 자,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이제 집어넣을 건데, 이제 알파랑 베타를 한번 먼저 구해볼게. 알파, 베타는, 자, 아까 요거랑 이제 이걸 곱하는 거지. 2분의 1 마이너스 i랑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이렇게 이제 곱해줄 거야. 자, 그럼 분모는 이제 4가 될 것이고, 자, 분자 볼 건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게요.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를 빼내면 1 플러스 i야. 그래서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내고요. 1 마이너스 i랑 1 플러스 i를 곱한다. 이렇게 볼 거예요. 이거 간단한 것 같은데 계산 테크닉이 지금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의 1의 제곱 마이너스 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얘는 1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알파 곱하기 베타는.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얘랑 얘를 더하는 거야. 1 마이너스 i. 자, 더하기인데, 일단 그대로 씁시다. 자, 이렇게 되면은 2분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사라지고 2분의 마이너스 2i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얘는 4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6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i죠. 그래서 마이너스 i의 제곱,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플러스 1,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저것만 이제 계산을 하면 되거든?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4니까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i를 제곱하면 이거 그냥 플러스 i를 제곱한 거랑 똑같거든?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1 되니까 여기까지 그냥 0이 돼버리죠. 플러스 9. 그래서 12 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계산이 생각보다 조금 복잡해요. 근데
또 해보니까 이걸 이렇게까지 변형해서 하느니 애초에 그냥 집어넣어서 해도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안 나겠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 근데 그래도 이 방법으로 하세요. 그래도 그러니까 합하고 곱을 이용해서 뭔가 변형해서 푸는 문제가 되게 많이 있거든. 27번이고 29번 볼게요. (429번) 자, 뭐 이런 표현 나오면 이제 되게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f의 a, b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식이 나오는데 식 자체가 a도 있고 이제 b도 있다는 거야. 그냥 a, b인데 어떻게 생겼냐면은 어디 갔냐? a-bi분의 a 플러스 bi로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f12 f의 24 f의 36 그러니까 앞에는 1, 2, 3, 4로 늘어나고 뒤에는 2, 4, 6, 8 이렇게 이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플러스 f20 40 자, 이것의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를 20개를 갖다 다 계산해서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식 자체를 먼저 분모에 지금 여기 보면 i라는 허수 단위가 있잖아. 분모를 실수화를 바로 할 수도 있는데 a랑 b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여기 들어간 숫자들이 좀 특징이 있지. 그렇지 않을까?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런 꼴 아니냐? 이거 이해되냐? 이렇게 쓰면은? 만약에 앞에 n이 들어갔다? 그럼 뒤에는 그 값의 2배가 들어간다는 뜻이야. n, 2n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를. 자, 요거를 갖다 여기다 넣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거야. 자, 이거를 갖다가 한번 간단히 해볼 거야. 분모를 실수로 만들어서. 자, 얘는 이제 아까는 다른 게 얘는 허수 단위 i만 그냥 있었잖아. 근데 얘는 보면은 실수 부분도 있고 허수 부분도 있고 해서 분모를 실수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거 이제 켤레복소수라고 하는데 요 부호를 반대로 바꾼 걸 분모 분자에 똑같이 이렇게 이제 곱해주는 거야. 자, 계산이 문자가 들어왔는데 조금 어렵긴 하거든. 한번 해볼게. 자, 분모는 일단 어떻게 될까요? 자, n제곱 그냥 풀어서 그냥 써볼게. 2ni의 전체 제곱을 일단 들어가는 거 분모는. 뭐 i제곱은 마이너스니까 어차피 실수로 나오긴 할 거야. 근데 분자는 n 플러스 2n i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거든. 그렇죠? 자, 식이 조금 복잡해요. 자, 계산해 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좀 간단히 한 다음에 대입해야지 그냥 막 대입하면은 계산이 아마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야. 자, 먼저 분모. 자, 이거는 n제곱이고 여기는 4n제곱에 마이너스 1이 곱해지니까 n제곱 플러스 4n제곱이 돼요. 이렇게 n제곱 플러스 4n제곱 되고 분모 이제 볼게. 자, 분모는 있잖아. 계산을 조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n 플러스 2n의 i인데 여기다 계산해 봅시다. 자, 라이트 셈인데 계산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 보니까. 자, 이거를 우리 이렇게 써도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써도 되나? 되지, 그치? n이 공통인수야? 바깥으로 빼내긴 빼는데 제곱 안에서 지금 빼낸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제곱이 각각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1 플러스 2i를 제곱을 해볼 거야. 자, 1 제곱하면 1. 자, 2i 제곱하면 4i의 제곱인데 얘가 마이너스 4예요. 자, 플러스 4i.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요거는 n 제곱에 마이너스 3 플러스 4i 이렇게 들어갔어.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다 쓸 거야.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결국은 왜 이렇게 불편하냐? 결국은 어떻게 됐냐? 자, 여기는 5n 제곱
분자는 n제곱에 마이너스 3 플러스 4i가 되니까 n제곱이 그냥 약분이 돼버리죠. 이렇게. 그쵸? 그럼 결국은 마이너스 5분의 3 플러스 5분의 4의 i 이렇게 된 거야.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얘가 1, 2가 들어가든 2, 4가 들어가든 3, 6이 들어가든 20, 40이 들어가든 결과는 다 이거란 얘기죠. 그렇잖아. n하고 2n 넣었는데 n은 지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거만 남았잖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몇 개가 있는 거야? 20개가 있는 거 아니야? 1, 2, 3 해서 20까지 있으니까 그럼 결국 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20개가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이거나 다 같은 값이 나오니까 그냥 똑같은 이 값이 20개가 있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야. 자, 그래서 계산 들어가면은 20 곱해주면은 4, 3, 12. 20 곱해주면 4, 3, 12. 아니, 저거 뭐야. 4, 4, 16이지? 뭐, 이렇게 되겠네요. 결론이. 좀 어렵네, 이 문제는. 429번. 도전이라고 써있네. 아니, 그래도 문제도. 자, 그래서 요거를 규칙성을 보고서 먼저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이 식 전체가 어떻게 될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걸 이제 대입을 해서 푼 건데 이제 이렇게 풀리긴 해요. 좀 어려워요, 이거는. 아마 고등학교 내신에도 이렇게 내면 좀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 학생들이. 자, 429번이었고 33번 보죠. 자, Z는 얘들아 그냥 일반적인 복소수야. A 플러스 BI. 여기서 이제 A와 B는 실수인데 뭐 예를 들자면 뭐 7 플러스 3 아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근데 Z 제곱 빼기 Z가 실수래요. 자, 이렇게 표현된 숫자에서 i라는 요 허수 단위가 살아남아 있으면 걔는 허수거든, 무조건. 앞에 실수가 더해져 있어도 이 전체는 허수예요. 그래서 얘가 실수가 되려면 최종 계산이 끝난 다음에 i가 없어져야 돼. i가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Z제곱 마이너스 Z가 실수라는 걸 갖다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볼 거야. A 플러스 BI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I 이렇게 되겠지? 좀 계산이 좀 지저분하지만 그냥 해야 돼. 자, 요거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2ABI 들어가고 BI 제곱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 자, 다른 건 오로지 관심 없고 i가 붙은 그 부분이 0이 돼야 된다. 이 조건만 쓰면 돼요. 그래서 i가 붙은 부분만 한번 볼게. 자, 다른 거는 그냥 생략하고 봐봐. bi는 제곱하면 i 제곱이 마이너스 1 되면서 i가 여기는 없어지죠. 그렇죠? 관심 없어요. 여기 2abi랑 여기 마이너스 bi만 보면 되는 거야. 플러스 2ab 마이너스 b의 i 이렇게.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얘가 이제 실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 i에 붙어있는 허수 부분이 딱 0이 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도한 식은 뭐냐? b를 묶어내면 얘가 0이 된다니까 a가 2분의 1이 되거나 또는 b가 0이 되면 얘가 0이 되게 할 수 있어. 그래서 z제곱 마이너스 z가 실수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다. a가 2분의 1이 되거나, 자, 애초에 얘가 2분의 1이 되거나, 아니면은 b가 0이 되면서 아예 허수 부분이 원래 없었거나,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기억번. 자, 기억번은 얘들아, 지금 내가 푼 거랑 별로 관계가 없는 얘기거든? 자, 이 위에다 짝대기 그면은 Z의 켤레 복소수다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자, Z를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켤레 복소수는 허수 쪽의 부호만 반대로 바꿔준 거야, 그냥.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자, 원래 애초에 얘가 실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줘봤자 의미가 없죠. 원래 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Z제곱 마이너스 Z가 원래 실수였기 때문에 여기다 켤레 복소수를 취해봤자 그냥 Z 마이너스 Z랑 이제 같은 거예요, 그냥 저거는. 그래서 실수가 당연히 되는 겁니다, 저거는. 기억번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번 Z 플러스 Z반은 1이다. 자,
아까 근데 조건이 있네. 나 조건 하나 안 썼어. Z는 A 플러스 BI라고 해놓고 AB가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0이 아니다 라고 돼 있어요. 0이 아닌 실수라고 돼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B는 0이다는 애초에 안 되는 거고 A가 2분의 1이다 라는 거밖에 지금 안 돼. Z 플러스 Z바는 Z가 2분의 1 플러스 BI고 Z바가 2분의 1 마이너스 BI니까 두 개를 더하면 당연히 1이죠. 2분의 1하고 2분의 1 더해지니까 BI는 사라지고 그래서 맞아요. 니은번도. 그래서 복소수 이거 뭐라 그래? 합답형 문제라고 하거든. 다음 중 맞는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이런 거. 굉장히 잘 나와요. 복소수에서는. 디귿번 Z바가 4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했거든. 계산해봐야지 뭐. 자, Z랑 Z바는 2분의 1 플러스 BI랑 2분의 1 마이너스 BI로 곱한 거거든. 얘 제곱하면 4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BI를 제곱을 해줘야 돼. 4분의 1에다가 자, B제곱에 I제곱이니까 플러스 B제곱이죠. 맞나? 저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자, 해서 B는 기본적으로 실수예요. 그래서 B제곱은 항상 0 이상이거든. B제곱이 0 이상이야. 근데 B가 0이 아니래. 그러니까 0 이상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0 초과죠. 0보다 무조건 큰 얘는 양수야, 양수. 그럼 4분의 1에다 양수가 더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4분의 1보다 커야 돼요. 맞죠? 그래서 답은 아까 다 맞네. 결국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걸로 430. 이 정도면은 이제 복소수 합답형 문제 중에서는 좀 쉬운 편이거든. 근데 기말인데 중간 때 이제 막 어렵게 마음 먹고 낸다 그러면 보통은 저거보다는 더 어려워요. 보통은. 자, 434번 볼게요. (434번) 알파가 1 플러스 4i, 베타가 3 플러스 2i가 될 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플러스 베타. 자, 지금 위에 짝대기 근 건 다 켤레 복소수야. 즉 알파 반은 1 마이너스 4i, 베타 반은 3 마이너스 2i 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데 뭐 당연히 그냥 집어넣어도 나오긴 하는데 조금 더 식을 간단히 한 다음에 집어넣는 게 더 좋아요. 여기서는 알파바가 지금 공통인수인데 묶어내볼게. 이렇게. 여기서는 베타바가 공통인수죠.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공통인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지금 또 나왔으니까 묶어내보면 이렇게 돼.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하면은 여기서 이제 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에 4i에서 2i 빼면 플러스 2i야. 자, 그 다음에 알파바에서 베타바를 빼면 이렇게 그냥 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i. 이것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직접 집어넣는 것보다 훨씬 이제 계산이 편하게 들어가요. 자, 이거 이제 계산할 건데, 이제 이런 류의 계산이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 켤레복소수끼리 곱하는 건데, 이게 있잖아, 얘들아. 이렇게 돼요. 이거는 그냥 방법을 알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얘네 둘이 켤레복소수 관계인데 곱하면은 무조건 제곱입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야.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2의 제곱 4, 2의 제곱 4. 그래서 8이 답이 되겠죠. 히터 좀 끌까? 자, 일단 복소수 거듭 제곱 많이 들어가는 거는 뭐 결국 규칙성에 대한 문제거든. 그래서 10제곱을 다 하라는 얘기는 거의 아니라고 보면 돼. 그래서 먼저 제곱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해볼 거야. 1 플러스 i를 제곱을 하면 우리 공식 이걸 생각해야 되겠지? 이건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거를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푸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밑에식처럼. 그래서
얘를 제곱하면 1이고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 2i가 되니까 바로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나? 1 플러스 i의 10제곱은 자, 이것을 제곱한 다음에 다시 얘를 5제곱한다고 봐도 되지 않나? 5번 제곱하는 거. 자, 근데 1 플러스 i의 제곱이 아까 2i로 나왔어. 그래서 결국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이제 2도 5번 곱하고 i도 5번 곱하니까 이렇게 이제 보면 되거든. 자, 2의 5제곱은 32가 되겠고, i의 5제곱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i는 얘네들이 다 1이죠. 그죠? 4의 배수가 지수에 올라가 있으면 4번 곱하면 무조건 1이에요. 그래서 8제곱, 12제곱, 뭐 16제곱 다 1이거든. 자, 그래서 i의 5제곱은 이렇게 생각해서 얘는 이제 1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답은 32에 i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거를 a 플러스 bi랑 같다고 했거든. 자, 그럼 a는 0이고 b는 32라고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0, b는 32,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2가 되겠네요. 그래서 거듭제곱 많이 들어간 건 다 그냥 이런 식으로 풀려. 다음에 39번. 자, 39번 봅시다. 자, 계산관에서 등호가 잘못 사용된 부분은 어디냐? 자, 2는 루트 4는 자, 이렇게 된다고 했고, 이렇게 된다고 했고요. 자, 이게 굉장히 웃기는데 2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결과가 마이너스 2가 나왔다. 이거 뭔가 중간에 잘못됐다는 얘기지, 그치? 자, 일단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렇지 않을까? 2는 루트 4랑 같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을 곱하면 4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얘랑 같아요. 여기가 틀렸죠. 그치? 자, 여기까지 맞는데, 자, 음수랑 음수 곱해져서 루트가 씌워져 있을 때는 이렇게 루트를 따로따로 씌울 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는 규칙이 있었잖아. 여기서 이제 틀린 거야. 그래서 여기가 틀린 거고, 뭐, 여기서 여기 계산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지.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앞에다가. 우리 이거 있잖아. 이렇게 되는 경우가 A, B가 둘 다 음수인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지. 439번은 저게 틀린 거고, 44번. 자, 이거 지우고 여기다 풉시다. 자, 444에 fx가 1-x분의 1 플러스 x. 자, 이것의 98제곱이래요. 자, 이때 fi 플러스 f 마이너스 i의 값을 구하니까 이거 구하라는 얘기지.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의 98승 플러스, 자, f의 마이너스 i가 들어. 여기에 마이너스 i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뭐 f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결국은 저 거듭제곱 많은 거 저거를 구하라는 얘기야. 자, 아까 처음에 풀었던 문제 그거였는데 분모에 i가 들어간 건 무조건 분모를 실수화를 하세요. 그래야지 식이 이제 편해지거든. 그래서 1-i분의, 자, 여기는 분모 분자의 켤레복소수인 1 플러스 i를 곱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이게 아까 이제 그거지. 내가 이제 요 얘기 했었잖아. 자, 이거 두 개를 곱하면 그냥 이렇게 된다고 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분모는 2가 되는 것이고 1 플러스 i의 전체 제곱이 돼요. 자, 2분의, 자, 요 밑에 거 순서대로 계산을 해봐봐. 얘 제곱하면 1이고 얘 제곱하면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니까 얘네 지워지고 약분돼서 i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얘는 i의 98제곱이에요. 자, 근데 이제 요거도 그럼 비슷하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럴 필요가 없고, 얘랑 얘 지금 역수관계잖아. 그렇지 않냐? 그럼 얘는 역수관계니까 i분의 1하고 같다는 얘기거든. 이해돼요? 얘가 i가 나왔으니까 얘는 분모 분자가 뒤집혀 있잖아.
역수니까 i분의 1이야. 그럼 분모 분자에 i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분의 i, 즉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i 98제곱인데, 자, 이렇게 짝수번 거듭 제곱하는 거 안에서는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플러스 i 98제곱이라고 그냥 보면 돼.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산하면 되는 거거든. 자, 근데 i의 96제곱까지는 1이겠지. 96제곱 이제 4의 배수니까. 아까 4의 배수가 지수로 들어간 경우에는 다 1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96제곱이 1이야. 따라서 98제곱은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얘가 1이란 말이지. 그래서 i 제곱이랑 같아서 그러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2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되는데, 자, 66페이지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그때 아마 조금 얘기하고 끝난 것 같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거지, 그치?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것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뭐가 성립한다 그랬지? 두근을 더하면은 얼마다? 두근을 더하면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분의 그 다음 차항 계수인데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했어요. 두근을 곱하면 이렇게 되지. 자, 이것은 근이 실근이던 허근이던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라고 했어. 그치? 저기서 이제 A, B, C는 당연히 실수래야 됩니다. A, B, C는 실수이고, 그 다음에 근은 허근이든 실근이든 관계없이 다 성립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관계가 나왔는데, 자, 이거를 그때는 이거. 근의 공식을 써서 그냥 간단하게 증명을 했어요, 이거를. 근데 잘 생각해보면 있잖아. 두 개의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얘기는 이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어졌을 때 이렇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알파, 베타를 쉽게 이제 인수분해를 통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인수분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도 근의 공식 같은 걸 통해서 만약에 근 두 개를 알파, 베타를 구했다라고 치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이런 방정식 있어? 저건 얘들아 인수분해하기 쉽지 않지. 그치? 인수분해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쉽지 않아. 왜냐하면 정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근데 근의 공식을 쓰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의 c니까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근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3과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3이 나오는데 그 둘을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얘는 x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13이란 식하고,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는 된다는 뜻이야.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근이 하나가 나오고 여기서 근이 또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근의 공식이라는 걸 쓰지 않고 이 식에서부터 이렇게 인수분해를 유도해낸다는 것은 좀 쉬운 얘기는 아니지. 그치? 근데 근을 알고 나면 저렇게 인수분해가 되기는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바꾸어 얘기하면은 만약에 2차 방정식에 두 개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주어져 있어. 그리고 2차 항계수가 A라고 주어져 있어. 그럼 우리는 2차 방정식을 무조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하는 거야. 근이 주어졌,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있어. 근데 두 개의 근이 얼마랑 얼마래. 그리고 2차 항계수가 얼마래. 라고 하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작성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그 책에 나와 있는 이제 두 번째 얘기예요.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건데, 자, 이걸 얘들아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x제곱에
이렇게 됩니다. 뭐 전개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이거 전개했다는 거야. 그래서 요 꼴을 얘들아 기억을 하세요. 이거를 저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된다는 거. 당연히 이것도 중요해 얘들아. 인수분해 된 형태로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얘를 전개한 형태로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하고 3이래. 오케이? 그 다음에 x제곱 개수가 1이 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해봐라. 그랬다고 해보자고. 그러면 바로 이걸 이제 생각을 해서 a에다 2를 집어넣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는 2, 알파 베타에는 마이너스 3을 그냥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 아니 플러스 4x지. 가 아니지. 합치면 플러스 2죠.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x에다가 곱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바로 이제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이 주어진 경우에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문제도 꽤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뭐 요 내용에 대한 거는 이제 이게 다야. 여기 밑에 문제 풀려 있나 혹시? 안 풀려 있어요? 자, 여기 66페이지의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요 내용 가지고 다 푸는 거예요. 이제 2차식의 인수분해라고 이제 처음에 나오잖아, 그치? 2차식 인수분해.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이런 건 이제 정수로 인수분해가 잘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뭐 x-3에 x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 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는 거. 얘를 인수분해 하라 그러면 이제 조금 저건 좀 난감하거든? 자, 얘는 이제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얘는 허근이 나오는 거니까 조금 식을 좀 바꿔볼게요. 이런 거. 얘를 인수분해 하라 그러면은 일단 정수로 인수분해 하기에는 이제 불가능하죠. 그쵸? 그래서 이때는 근의 공식을 써보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짝수니까 짝수근 공식 써보면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근이 만약에 얘를 방정식으로 보면은 1 플러스 루트 2라는 근 하나랑 1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근 하나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거거든. 그럼 얘를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고 보면 되냐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자, 보통 근데 이렇게까지 지저분하게는 안 쓰지. 그래서 괄호를 소괄호를 풀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인수분해는 우리가 얘처럼 인수분해 공식 같은 걸 써서 하기는 어렵고, 지금처럼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낼 수는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거를 보면은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를 이론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켤레근에 대한 이론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자, 여기 중요한 조건이니까 잘 보세요. A, B, C가 만약에 유리수야. 유리수라고 딱 알려져 있어. 그러니까 모든 개수랑 상수가 다 유리수예요. 자, 이때 이게 만약에 x는 p 플러스 q 루트 m이라고 하는 무리수인 근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p 플러스 q 루트 m인데 여기서 이제 pq는 유리수야. 자, 무리수인 근인데 a, b, c가 만약에 다 유리수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은 반드시 p 마이너스 q 루트 m, 즉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 이런 근이 반드시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막 문자가 많이 들어가서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 뭐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라고 하면 좀 어려우려나? 자,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고 a와 b가 유리수라고 알려져 있어요. a와 b가 유리수라고 알려져 있어. 근데 x가 1 플러스 루트 2라는 근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 오케이?
근데 A, B가 유리수면 있잖아. X제곱 개수도 1이니까 모든 개수가 다 유리수죠. 이렇게 됐을 때 다른 한 근은 계산을 안 해봐도 이런 근이 무조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제 조건은 뭐다? 모든 개수가 뭐일 때? 유리수일 때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켤레근 이론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거거든? 쟤랑 거의 비슷해. 쟤랑 거의 비슷한데, 이런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똑같이 생겼는데, ABC가 이번엔 유리수가 아니고, 자, 실수인 개수는 이거는 너무 당연한 조건처럼 보이거든? 실수인 개수야. 근데 이제 우리가 허수라는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ABC가 복소수가 아니라 실수다라는 것도 어떤 제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허수가 아니라 그냥 실수로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자, 이때 한 근이 P 플러스 Q I인 허수인 근이야. 허근이에요. 그럼 이제 Q는 0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쵸? 허근이 되려면은, P는 실수예요. Q는 0이 아니고. 자, 한 근이 P 플러스 QI다. 그러면은, 다른 한 근은 무조건 뭐다? P 마이너스 QI. 얘의 켤레복소수인 근이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야. 이거랑 되게 짝을 지어서 되게 비슷한 얘기거든? 자, 비슷한 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인데, 여기서 A, B가 실수래. 근데 한 근이 루트 3 마이너스 i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루트 3도 이제 여기 p에 해당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다른 한 근은 무조건 뭐다? 다른 한 근은 루트 3 플러스 i라는 근을 무조건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켤레근 이론이에요. 그래서 켤레근 이론이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어느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둘 다 잘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밑에 거를 풀어볼 건데, 아까 인수분해할 때 이런 거 무리수인 근이 나오는 것만 했는데 그 허수인 근이 나오는 경우도 똑같아요. 이걸 갖다가 허근 나오는 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아까 이제 이거를 인수분해 해봐라 라고 하면 일단 근의 공식을 쓰는 거야. x는 자, 여기 짝수니까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i라는 허근이 나와. 두 개가 다. 2차 방정식에서 얘들아, 하나는 허근 나오고 하나는 실근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둘 다 허근이거나 둘 다 실근이거나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이렇게 하면 돼요. x 마이너스 항상 식은 이렇게 쓰고 이 안에다가 두 개의 근을 그냥 각각 넣어주면 끝나는 거야.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이렇게.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허근이 나오는 경우도 저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 그러면 여기까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 그러면 얘는 이제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는 건데, 복소수 범위까지 주면은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